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LB 관련주가 좀 더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11월 2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4.19% 하락한 4만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 4만원, 간신히 지켜낸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LB 관련주가 약 4%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차트만 좀 보시면 이런 패턴을 우리가 좀 많이 봤는데요. 이 당시 때 그랬죠. 왜 양봉 다음에 위에 위치해야 돼요. 근데 이 당시 때도 아래에 위치했고, 요때도 아래에 위치하고, 요때도 아래에 위치하고, 요때도 아래에 위치하니까 이렇게 좀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요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쌍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어냈는데 위에 위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도 사실 요 위에 위치했으면 좀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도 보시면 위에 위치하니까 탄력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러지가 현재는 못하고 있네요. 어서 좀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위에 위치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가길 좀 바라봅니다. 여튼 지금은 좀 더 나은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결론은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이미노믹 GBM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나누코박스도 11월 내 승인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일단 주말 동안에는 나누코박스에 대한 소식은 없었고요. 이미노믹도 임상 이상 관련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좋게 나왔는데 임상 이상 종결이 아닌 임상 이상 관련 소식이라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해요. 근데 그럼에도 GBM은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공부를 좀 했죠. 신속 승인 제도, 특히 혁신 신약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 결과만으로도 그게 좋다면 빠른 상업화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잠시만 시장 살펴보고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시장은 확실히 선택과 집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메타버스 게임 NFT에 있던 매기가 지금은 확실히 여기 제조업 쪽이죠. IT 차 쪽에 좀 쏠린 모습이에요. 오늘은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5%대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하이닉스도 7%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순환매가 좀 빠른 모습, 그리고 매기가 여기 좀 제조업 쪽으로, 메타버스 이런 데보다는 제조업 쪽으로 좀 온 모습인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애플카 소식으로 금요일에는 자율주행 관련도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차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차들도 좀 좋았던 모습, 부품도 좀 좋았던 모습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몇 차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 화두가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화두가 일단 위드 코로나,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친환경인데, 친환경에는 차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지루한 모습이긴 해요. 기아나 현대차나 차트는 똑같으니까 지루하긴 한데, 여기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자동차 쪽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지금 사실 위드 코로나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오프라인 활동 가능한 걸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하는데, LB도 위드 코로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백신, 그리고 유통, 그리고 관련된 전반적인 부수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알코올을 비롯해서 진단 키트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좀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면 일단 백신부터 해결이 돼야 되겠죠. 백신부터 해결이 된다면 위드 코로나에 또 LB가 속할지 그게 관건인데, 바램으로는 위드 코로나에 좀 속해서 한번 좋은 흐름도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나온 주요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누코박스 소식을 보시면요. 그동안 승인, 임박, 초읽기, 고려 중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나왔죠. 근데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는 승인되었다, 베트남 당국에서 긴급 승인되었다라는 소식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베트남 당국 질책성 기사가 나왔어요. 이미 여타 국가에서도 사전 구매를 했는데 긴급 승인이 늦어지면서 불발이 되었다. 총리, 주석까지 나서면서 이렇게 쪼고 있는데, 보건부 너네 언제쯤에 긴급 승인할래라는 기사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트남 현지에서 나누젠이 개발 중인 나누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이 지연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사전 구매를 시도를 했지만 승인이 늦어지면서 불발로 마쳤다는 건데요. 베트남 언론들은 나누코박스가 더 빠르게 승인받을 수 있었다, 총리 역시 보건당국을 3회 이상 만나 백신 허가에 대한 어려움을 없애자고 요청했다, 이미 9월에 나누코박스
접종을 목표로 했고 해외에서도 최소 5개국 국가에서 나노코박스의 백신을 사전 주문까지 했었는데 긴급 승인이 지연돼서 이렇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보건당국은 묵묵답답이다. 중화항체가 평가되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백신이 있는데 사용되지 않으니까 정말 좀 답답하다라면서 베트남 보건부를 질책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질책성 기사는 많이 나왔죠. 이제 절차적인 것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를 했으니까 사실 보건부도 결정할 시기는 이미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현재 상황이 다시 코로나가 위급해지는 상황이니까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질책성 기사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미노믹 임상 이상 관련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 신경종양학회에서 발표되는데 요 GBM의 원리, 이 ITI-1000에 대한 원리는 거대 세포 바이러스의 PP65 단백질을 수지상 세포에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원리인데요. 현재 듀크 대학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에서 임상명은 ATTAC 투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크리스틴 베치 박사가 요 임상 발표를 했는데 항암제 테모졸로마이드와 ITI-1000을 투여한 임상 그리고 확장 코호트 임상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을 전처리한 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임상 결과 보니까 5년 OS 중간값이 ATTAC2 임상 이상에서는 38.3개월로 나왔고 그 다음에 확장 코호트 임상 여기 확장 코호트 임상에서는 37.7개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리죠.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수지상 세포의 림프절 이동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한 크리스턴 베치 박사는 생존 기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교모세포종에 대한 CMV-DC 백신의 높은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가만 놓고 본다면요. 여기 가능성이라는 한계 그리고 임상 이상 완료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치가 보니까 상당히 좀 좋아요. 현재 표준치료제 테모델 같은 경우는 14.7개월이죠. 그거보다 월등히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이 빨리 만료돼서 잘 아시다시피 GBM 같은 경우는 신속 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특히 혁신 신약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상 이상만으로도 빠른 상업화가 되는데 주가는 보시다시피 영 좀 많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차트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옆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지, 그러니까 이 당시 때처럼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음봉이 나와서 좀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좀 더 기간 조정, 좀 더 바닥 공사를 하고 갈지, 아니면 빠른 좋은 소식들이 나와서 좋은 소식이라 하면 일단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백신이 되겠네요. 아니면 여기 GBN 임상 이상 완료가 되겠는데 거기에 나와서 이제 위에서 위치하는 게 그게 일단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어서 조금 안타까웠는데요. 그럼에도 좋은 소식이 좀 빨리 나와서 우리 주주님들이 좀 더 즐거웠음 바라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